여러분, 제게 늘 이런 질문이 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림을 걸어야 하면 도대체 어디에 걸어야 하나요? 라는 것들이 말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림을 사놓고 그림을 도대체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몰라 이 그림을 걸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그림을 잘못 걸어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며, 걸지 말아야 할 그림을 걸어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그림을 거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과 번영운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의 집에 걸어야 하는 그림을 도대체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또 어디에는 절대 걸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안에 걸리는 그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물론 그러하죠. 하여 과거에도 좋은 작품 하나를 얻기 위해 불원천리를 마다하지 않는 명문가들도 많았으며, 지금도 미술품 경매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이 그림들이 거래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지금은 변질이 되어 투자의 목적으로 또 탈세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 그 취지는 좋은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림을 걸어두거나 또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두는 방법과 치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실의 가족 사진은 명예운과 번영운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족 사진을 꼭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속에도 하나씩 꼭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이는 여러분의 번영을 위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가족 사진이 꼭 고가의 사진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온 한 장의 사진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단지 몇 장의 사진이라도 모든 가족들이 다 나온 것이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한 장의 사진 속에 모든 가족들이 다 나온 것과 몇 장의 사진 속에 두 분, 세 분씩 나온 몇 개의 사진들로 말입니다. 여러분, 전자의 사진이라면 거실 중앙 벽면에 걸어두세요. 네, 여러분이 앉으시는 자리 뒤편에 말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진이라면 여러분이 앉으셔서 마주보는 정면에 작은 액자에 넣으셔서 놓아두세요. 네, 이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또 나아가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진이 거실에 없는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굳이 태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고민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일 거예요. 물론 이 사진 속에는 영정사진도 있을 것이며 또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찍으셨던 작은 사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태워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를 몰라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굳이 태우거나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깨끗한 큰 상자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사진은 모두 깨끗이 닦아서 그곳에 넣어 따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중 추억이 묻은 것은 작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는 분명 여러분이 힘드실 때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저도 지갑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방과 침실에는 가능한 그림이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가능한 그림이 걸리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주방과 침실입니다. 네, 사실 주방이야 어느 집이든 그림을 걸어둘 만한 곳이 잘 없죠. 하여 침실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굳이 벽면이 너무 허전해서 그림을 꼭 걸어야겠거든 절대 침실 침대에 누워서 정면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좌우 측면으로 보이도록 걸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보다는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에게 분명 행복을 선물할 것이나 침실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걸어둔 그림이나 글씨는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목적이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림을 거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통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림을 걸어서 그 기운이 가장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장소는 바로 현관에서 들어와 거실로 가는 통로입니다. 네, 이곳에는 어떠한 그림이든 어떠한 글씨든 걸어두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분명 그 그림이나 글씨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어디든 그림은 정면으로 보이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 복도 벽면이 어느 집이든 그림이 걸려야 하는 가장 좋은 장소이고, 그 높이는 반드시 시선의 아래쪽이나 위쪽이 아닌 시선과 같은 높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절대 돈과 관계된 그림을 두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잘못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 틀림없이 많은 분들이 현관으로 들어와 마주보는 곳에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을 걸어두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 현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하여 이곳은 우리가 평소에 얼굴을 다듬고 만지듯이 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 얼굴에 돈돈하는 것이 표가 난다면 그 사람과 친분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곳 현관은 단지 맑고 깨끗한 만이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관에 그림을 꼭 두시겠거든 반드시 물그림을 두세요. 네, 이 물그림은 풍수적으로 돈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혜로움을 갈구하는 의미 역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돈나무 그림이나 황금색의 불을 상징하는 그림들은 현관에는 금물이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대부분 좋습니다. 여러분, 동양학은 무조건 조화와 균형입니다. 네, 조화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안정감이 보여야 이것은 좋은 것이며, 무엇인가 과한 느낌이 나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집에 거실 때는 꼭 이런 기준으로 하세요. 네, 저기에 그림을 꼭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걸지 마시고요. 저기가 뭔가 허전해 보이는데 작은 그림이라도 한 점 걸면 보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그곳에 맞는 그림을 하나 거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조화와 균형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그림이 걸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보다 작은 그림이 집안에 좋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일곱 번째로, 의미를 모르고 성의가 없이 걸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림을 거실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 절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림,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씨는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이 바로 성의와 정성입니다. 물론 그 그림이나 글씨 속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있는지는 누구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이나 글씨를 집안에 거시겠거든 적어도 하루, 아니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닦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그 그림이나 글씨의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걸리는 그림이나 글씨를 제대로 배치하는 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